겸손한 소년이 사막에 버려진 백만장자를 구한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그 낯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고 그를 돕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녀의 결정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토마스의 삶은 사막의 메마른 땅처럼 험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 그는 집의 유일한 남자가 되었고 돌처럼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그들이 소유한 15마리의 양의 젖과 건조한 땅에서 겨우겨우 나온 소량의 젖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풀이 사라지자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우유를 밀가루, 소금 및 기타 필수 제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고 단단한 치즈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때 팔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치품은 없었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있었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뜨거운 모래 위의 각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이 되기 전 늘 그랬다. 서준은 낡은 가죽 샌들을 신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지팡이를 가져갔다. 그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무리를 먼 우물까지 이끌고 동물들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양은 약해지고 우유 공급을 중단하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짧은 털과 강한 근육을 지닌 우루과이 시마론 바우가 주위에 깊게 걷고 있었다. 걔는 양떼의 보호자 그 이상이었고 충실한 동반자이자 보호자였습니다. 그 적대적인 세계에서 말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 바우는 위험을 감지하면 으르렁거렸고 무리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 짖었고 결코 토마스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사막에서 방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황금빛 지평선의 단조로움을 깨뜨린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톰은 멈춰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모래 속에 뭔가 어둡고 움직이지 않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꽉 쥐고 몇 걸음 전진했다. 자신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심장이 뛰었다. 그의 아름다운 옷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갈라진 입술. 그는 죽은 것처럼 보였거나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막에 사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길을 잃은 여행자였지만 다른 일부는 도적,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의식을 잃은 척하는 도둑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를 침범했습니다. 만약 함정이었다면? 누군가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숨이 막힐 듯한 더위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가서 너무 늦기 전에 우물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햇볕에 버려진 고깃덩어리처럼 누워있는 낯선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우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부드럽게 짖었다. 걔는 서서 귀를 세우고 공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이 있었다면 바우는 지금쯤 으르렁거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은 망설였다. 그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속임수였다면 나는 집에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머리 위로는 태양이 타오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며 사막의 미세먼지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몸의 모든 섬유는 그에게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바우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근육은 긴장했고 그의 눈은 낯선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걔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지만 자세는 기민했다.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는 멈췄다. 그 남자는 표면적으로는 가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톰은 지팡이를 단단히 잡고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잔혹한 풍경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더욱 낯설었다. 그의 양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잘 재단되어 주문 제작되었습니다. 직물은 얇고 우아하며 사막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긁힌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은 모래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힘을 잃기 전에 기어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톰은 망설였다. 이 남자는 가끔 마을을 지나다니는 다른 여행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의 눈이 낯선 사람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비록 태양 때문에 그의 피부가 붉어졌지만 그의 용모는 확고하고 뚜렷했습니다. 꽉 다물고 있는 턱과 이마에 난 주름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누워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톰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고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내 말 들려요? 그 순간 남자의 몸이 갑자기 떨렸다. 그의 목에서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처럼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심장이 뛰었다. 순간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을 붙잡을까봐 모든 것이 함정이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낯선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은 반쯤 뜨고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약하게 나왔다. 물이라고 그는 말했다. 톰은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바로 죽을 것이다. 그는 천을 꺼내서 남은 물을 적셔 그 사람의 입에 대고 그가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마치 그의 몸이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듯 살짝 떨렸다. 도마는 그에게 물을 조금만 주었는데 그 양은 그가 삼킬 수 있을 만큼만 주었고 그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방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본능은 그에게 돌아서서 길을 가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필요로 했고 그의 양들도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보더군요.
내가 그를 거기 놔두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의 가슴에 무게가 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는 그에게 사막에서의 삶은 잔인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또한 그에게 남자의 진정한 성격은 어려운 결정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 얇은 먼지구름이 피어올랐다. 서준은 입안에서 모래의 메마른 맛을 느꼈다. 나는 빨리 결정해야 했다. 너무 오래 걸리면 그의 양들이 목말라 기절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을 데려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을에 위험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남겨둔다면 나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오는 그를 바라보며 약간 지저댔다. 마치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토마스는 방금 내린 결정의 압도적인 무게를 무시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의식을 잃은 남자 위로 몸을 굽혔고 그의 열이 나는 몸에서 타는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찢어진 양복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얇고 검은색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켜져 있어도 아무데도 신호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재킷 안쪽 주머니로 향했다. 그는 손을 넣었고 뭔가 차갑고 금속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없는 이니셜이 새겨진 은색 라이터였습니다. 또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처럼 보이지만 더럽고 찢어진 수놓은 손수건과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사막에 버려져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가슴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막의 절대적인 고요함은 멀리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피가 얼었다. 독수리. 서너 마리의 검은 새가 그들 주위를 돌며 불타오르는 푸른색을 배경으로 느리고 정확한 나선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탐은 이러한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시체가 곧 썩은 고기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척추에 전율이 흘렀다. 만약 그가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몸은 그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침을 삼키고 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너무 약해서 주둥이를 아래로 내리고 더위에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토마스는 공기의 냄새를 맡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걔는 오래전부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검은 눈은 톰에게 고정되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심호흡을 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타머스는 바울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말없이 이해하는 순간에 만났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할 만큼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소녀는 바울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확실성뿐 아니라 결단력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짧고 뜨거운 털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양들을 우물로 데려가 주세요. 바오는 주문을 분석하듯 귀를 움직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꾸준한 시선은 토마스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인,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남을 테니 넌 가봐야 해. 그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해했나요? 톰은 침을 삼켰다.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처리한 다음 나에게 다시 오세요. 걔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만 짖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바오는 떠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듯 서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발을 돌리고 무리를 향해 달려가 주저없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도마는 그가 늘 그랬던 것처럼 민첩하게 양떼 사이로 이동하며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똑똑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양도 길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준은 그의 충성스러운 친구가 통제권을 쥐고 동물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알려진 경로를 따라 동물들을 안내하고 확고한 짖음과 빠른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바오는 이미 멀리 떨어져서 양들을 위험에서 구출했습니다. 이제 그와 의식을 잃은 남자만이 남았다. 토마스는 다시 몸을 굽혀 다음 행동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획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어떤 소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먼 소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토마스는 몸 전체가 긴장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순간 차량의 울림이 다가오는 듯했으나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방향을 바꾸거나 멈춰선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는 이상한 냄새. 그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척추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수통을 꽉 쥐고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리며 호흡을 조절하려고 애썼다. 이제 사막의 고요함은 절대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척추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지금 그를 그곳에서 꺼내야 했다. 그는 거의 비어있는 수통을 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을 나눠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천 조각을 적셔 낯선 사람의 갈라진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절망이 커졌다. 만약 그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는 태양이 그의 피부를 태우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입술 사이에 물을 한 모금 부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살짝 떨리고 눈꺼풀이 떨리고 목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톰은 조금 뒤로 몸을 기울여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눈은 아직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갇힌 듯 초점 없이 떠졌다. 그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르지 못한 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강도를 당했어요. 나는 죽도록 버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에게는 그녀에게 친숙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도 먼지로 더러워진 그녀의 우아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토마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목소리는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요? 그는 조각을 맞추려고 했지만 낯선 사람은 고통에 신음하며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위를 향했고, 호흡은 가빠졌고, 갑자기 그녀는 다시 기절했습니다. 톰의 심장은 세게 뛰고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사막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광활하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혼자서는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거기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빨리 생각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힘겹게 눈을 반쯤 뜨고 약한 신음을 내질렀다. 그의 호흡은 마치 모든 호흡이 전투인 것처럼 짧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모래 속으로 가라앉히며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그가 남은 힘을 모아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즉시 반응하여 어깨 아래로 팔을 넣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몸무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톰은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최소한 몇 미터, 조금만 더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신히 세 걸음을 떼다가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들 주위에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뜨거운 사막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서준은 피로로 인해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은 지쳐서 떨리고 있었다. 낯선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것을 들고 다닐 힘이 없었고, 그들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면 밤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사막은 누구도 살려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워진 후, 그는 잠시 눈을 감았고, 그의 심장은 목구멍에서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마지막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는 그것을 남겨둘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는 소리가 들렸다. 발이 모래를 밟는 소리였다. 토마스는 재빨리 몸을 돌려 바우가 무리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분을 공급받고 새로운 활력을 얻은 양들은 더욱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우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게 그의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소년의 관심을 끈 것은 바우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양 둘이가 바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토마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둘이는 무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의심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은 이상하고 거의 인간적인 깊이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서두르지도 않았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톰의 호흡이 가빠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을 수도 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 아래로 팔을 밀어넣고 힘겹게 그를 들어올려 도리 위에 눕혔다. 양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무게를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리야, 도와줘. 두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마에 땀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계속 가야만 했다. 몸은 지치고 근육은 불타고 있었지만 이제 멈출 수가 없었다. 두리의 발걸음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듯 꾸준하고 확고했다. 서준은 어깨의 피로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를 따라갔지만 고통은 무시했다. 마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과연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자신의 몸과의 싸움이었다. 서준의 근육 하나하나에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그의 발은 모래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의 눈은 노력으로 인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위로 지고 있었고 곧밤의 어둠에 삼켜질 주황색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두리는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거칠고 불안했다. 나는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 나아갔습니다. 각 단계는 남자의 무게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도 짊어졌습니다. 마침내 토마스는 마을의 첫 번째 집을 발견했을 때 안도감과 피로가 뒤섞여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발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쓰러졌고 땅에 닿으면서 숨막히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 충격으로 남자는 등에서 미끄러져 먼지 속으로 굴러갔고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옆에 무릎을 꿇은 두리에게 달려갔다. 잠깐만요, 두리야. 우리 벌써 집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그는 양의 머리 위로 손을 얹었고 양의 숨결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와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무슨 일이야?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남자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먼저 그들은 땅바닥에 누워있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해요. 토마스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간신히 말했다. 남자들은 서둘러 갔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남자의 시신을 들어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 모든 두려움과 긴장이 마침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어서, 이야. 우리가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게. 그 말이 먼 메아리처럼 그의 귀에 닿았다.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리를 바라보려고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마을에서 나는 흙냄새와 연기 냄새였습니다. 서준은 사막 전체를 어깨에 짊어진 듯 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흙, 연기, 뜨거운 차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집에는 이상한 편안함과 피로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머리가 쿵쿵거리고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눈을 깜박이며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막, 의식을 잃은 남자, 그를 마을로 데려가는 두리.
그의 마음은 그를 속이고 있었지만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실제적인 목소리로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다. 토마스는 차가운 땅에 발을 딛고 반쯤 열린 문 쪽으로 힘들게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처럼 느껴졌지만 호기심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공기가 목에 걸렸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한 채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가 구한 그 사람은 깨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떨리는 손에 차 한 잔을 들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하지만 서준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만든 것은 그가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헥터 라미레즈, 그의 어머니가 매일 밤 TV에서 보던 바로 그 헥터 라미레즈. 그의 이름은 라디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등장했습니다. 배우이자 백만장자, 영웅과 악당 역을 맡은 남자, 광고와 인터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진 헥터 라미레즈, 불과 며칠 전 텔레노벨라에서 보았던 그 남자. 톰의 배가 뒤집혔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버려질 수 있었나요? 그녀의 눈은 헥터에게서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헥터는 서준이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저기 우리 영웅이 있어요. 방 안은 잠시 침묵했다. 그곳에 있던 이웃들, 서준의 어머니, 모두 아직도 그 남자의 존재에 놀란 듯했다. 마을 사람들 중 그토록 유명한 사람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의 집 안에서는 더욱이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볼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헥터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이야,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톰은 자신이 어떻게 그 순간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고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 전, 그 남자는 사막에 버려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는 거기에 있었고, 깨끗하고, 살아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서로 투덜대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들뜬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마을의 행사였습니다. 백만장자 배우가 초라한 집거실에 앉아 다른 남자들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헥터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돌리더니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더군요. 나를 사막에서 구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당신의 양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서준은 어머니와 이웃들이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헥터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웃들은 숨죽여 웃었지만 토마스는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나는 헥터의 불신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 역시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녀는 사막을 질주하며 전진하는 두리를 떠올리며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듯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서늘함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 둘이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헥터는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확고하게 들렸다. 그녀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참았는지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헥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사라지고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피곤함과 안도감만 비쳤던 그녀의 눈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말에 내면에 무엇인가가 충격을 받은 듯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시선을 돌렸다. 백만장자이자 유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는 한순간 인간으로만 느껴졌다. 방은 조용했다. 예전에는 투덜대던 이웃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곳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준은 헥터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다음 배우는 깊은 숨을 쉬고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듯 얼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라졌고 덜 확고하고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있잖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몸이 좋지 않았어. 톰은 놀라서 눈을 깜박였다. 그 말은 내가 들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 모든 것의 의미,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헥터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흐려졌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누구도 감히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헥터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항상 돈, 성공,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 웃었다. 나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가 나를 보고 있는지 매일 궁금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와 톰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한 순간, 당신이 그 말을 한 순간, 나를 구해준 것은 신이었는데, 헥터는 다시 얼굴에 손을 대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마치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구하던 응답을 주신 듯,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듯. 톰의 등 뒤로 전율이 흘러내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헥터는 낮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제 그의 표정에는 뭔가 새로운 것,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에 띄게 감동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남자는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 소년과 그의 양들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으로 토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보상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톰의 눈은 놀라서 열렸다. 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헥터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회였다. 그는 돈, 땅,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가 항상 그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톰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방 안의 놀라움은 뚜렷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헥터는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워했다. 아무것도 아님? 토마스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 엄마는 우리가 돕는 것이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돕는다고 항상 가르쳐 오셨습니다. 헥터는 잠시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그의 표정은 뭔가 달라졌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서준아. 몇 시간 후 강력한 엔진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밖으로 달려가 집 앞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웃 사람들은 서로 중얼거리며 서둘러 나갔다. 헥터는 문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토마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헥터는 그녀의 어깨에 확고한 손을 얹었다. 난 돌아올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배우가 차에 탔고 차량은 천천히 출발하며 먼지가 쌓인 길을 따라 사라졌다. 토마스는 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그는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헥터가 마을에 작별 인사를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에게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양떼를 몰고 어머니를 도우며 해질녘 지평선을 바라보며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엔진 소리가 마을의 정막을 깨뜨렸다. 토마스는 밖으로 달려가 트럭 호송대가 비포장도로에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궁금해서 투덜거리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차량들이 멈춰섰을 때 익숙한 인물이 앞차에서 내렸다. 헥터가 돌아왔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팀이 그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다가가자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헥터는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이번에는 올바른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배우는 깊은 우물을 파는데 자금을 조달하여 마을 전체에 깨끗한 물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수마일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소식은 큰 소란을 일으켰다. 어떤 여성들은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남자들은 헥터와 악수를 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었습니다. 토마스의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랑스럽게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놀라움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영화 제작진도 참석했습니다. 헥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자신을 구한 겸손한 소년의 이야기, 모든 논리를 거부한 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 용기, 인간성에 관한 것입니다. 톰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마을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번영했습니다. 새로운 우물은 물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가축은 강해졌고 농작물은 건강해졌으며 사람들은 가뭄의 고통을 그쳤습니다. 토마스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는 결코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이 옆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한때 사람을 등에 태웠던 양이 이제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설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서준 역시 그가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준은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한 사람의 삶과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하며 신앙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생각에 대해 댓글을 달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